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최인호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모르시죠?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국어, 인강 들어도 아무 도움 안 된다. 국어, 대치동 학원 다녀도 1점도 안 오른다. 라는 게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국어나 여러 가지 과목들을 열심히 인강을 들었을 때 특히 국어 과목이 유독 오르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고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주도적으로 낯선 지문이든 어려운 지문이든 풀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하는데 강의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강남 AM 러셀에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바로 바카스 선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현재 지금 재수 중인데 5등급간을 상승했다고 합니다. 7등급에서 약 2등급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자, 저는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현재 본인이 9등급일지라도 반드시 1, 2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국어, 반드시 오르는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문학 빠르고 정확하게 서론만 보고도 본론의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2020년 수능 과학기술 지문을 보여드릴 거고요. 특히 문과생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공포를 깨시기 바라고, 또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하는 과학 과목의 지식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잘못된 공부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서 깨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문과, 이과 공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과에게 유리한 배경 지식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서론에서 주어진 조건,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읽어가고 이해하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서론에서 예측을 해서 논리적으로 쉽고 빠르게 읽고 본론을 예측하면서 중요한 문장을 찾아가면서 선별적으로 독해할 때 그것이 바로 선택지에 등장하고 그걸 통해서 정답을 쉽게 찾는 그 방법들을 실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지문은요, 작년 2020년 수능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우리 과학기술 지문을 읽기 전에 과학기술의 글이란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충 알고 있어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말 그대로 과학과 기술이 결합했고 과학적인 기본 개념을 이용한 기술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작동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how입니다. how란 어떻게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기계의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순서와 방법론,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대적 서술어를 잘 정리하고 따라가면 지식이 1도 없어도 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상대적 서술어를 정리하라 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부피가 크면 속도는 느리다,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높다 낮다의 인과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내용은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말한 것도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글 순서대로 높다 낮다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과학기술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라는 걸 예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의 또 글 읽기의 목적은 서론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본론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 것이죠.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가요? 이 단어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글 읽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빙고! 우리는 대체라는 단어에 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라는 것은 손상된 장기를 가지고 새로운 장기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장기는 어떤 거고 어떻게 바꾸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첫 문장에 제일 중요한
중요한 대체에다가 how라는 의문사를 던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기술 지문이니까 어떻게 대체하는지 그 방법만 생각하면서 읽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이식편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새롭게 옮기는 거, 상한 장기에 새롭게 옮기는 장기가 이식편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식편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거를 어떻게 대체하지?가 앞으로 나올 내용이겠죠.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이식편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자신 거를 자기가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정이식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인 동정이식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특히 글을 읽을 때 땡땡이 있는 단어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강조 부위거든요. 요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앞으로 동정이식을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거를 동정이식이구나 라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거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가 계속 남은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는 계속 어떻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그런데라고 나온다는 건 두 가지 용법이 있죠. 하나는 동정이식의 반대의 논리를 생각하면 이종이란 말이 있죠. 같은 종자니까 이종이식이 나온다는 건가? 아니면 똑같이 동정이식을 계속 말하고 있다면 동정이식이 갖고 있는 문제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읽으면서 계속 동정이식을 이야기한다면 동정이식의 한계를 말할 것이고 그럼 이 글은 끝났네? 동정이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나와서 그게 진짜 이식편을 대체하는 how구나 라고 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인 걸 다시 받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자신 것이 아닌 같은 말이죠.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요 거부 반응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문제점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요거는 뭐다? 결국은 같은 동정이식에 관한 얘기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계점 거부 반응이구나. 그럼 이제 글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동정이식, 다른 사람의 것을 이식할 때 이식하는 방법,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거부 반응을 없애지? 그럼 그 전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왜 그렇지? 왜가 나오고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동정이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종이식이 나오거나 계속 이종이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럼 글이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 복합체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됐네요. 그럼 이런 말 나오면 MHC 이것 때문에 분자의 차이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네. 그러면 MHC 분자의 차이를 제거하면 차이를 줄이면 이식이 되는 거네요. 이게 원인에 속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 원인이니까 앞으로 글은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이런 게 상대 서술어요. 우리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거부 반응이 세다고 나오겠죠. MHC의 차이가 커서 당연히 차이가 크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강하다고 되어 있죠.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상대적 서술로 알아둡니다. 그러면 유전적 거리가 가까운 것들,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MHC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거한 후 결합이죠.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를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건 해결책이죠.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은 면역 억제제가 아닌 어떻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MHC의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예측한 대로 나오는지 봅시다. 이 시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 가능한 동종 이식의 편의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또 나오네요. 그러면 동종 이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뭔데?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동종이식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이종이식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전자기기 인공장기라는 게 나왔고요. 자, 이걸 빨리 보면 역시 한계점이 지적합니다. 부품 교체 등 같은 전력공 같은 단점이 보인다? 그럼 이거로도 안 되겠네 라는 거죠. 그 다음을 보세요. 다음으로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결정타 다른 동물의 이식편 이종 이식 보이죠?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종 이식을 어떻게 면역 반응에 거부하는 요인을 제거할 것인가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또 그런 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종이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종이식은 동종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다. 문제예요. 그러면 더 심한 걸 어쨌든 해결해서 정말 이식하느냐가 핵심이게 되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이종이식 편에 대해서 당연히 엄청나게 거부하고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나. 우리는 알아. 문제 일어날 거라는 걸.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기술 지문 어떻게 해줘? 그러면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나오죠.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됐네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그냥 단순히 우리는 궁금했던 게 어떻게인데 그냥 요 요소를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뒤에 와서 보면 자,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유전자를 제거한 미니돼지 이종 이식 개발되고 있다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종 이식에 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결정타. 요 문제만 해결하면 또 이종이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래요. 그러면 얘가 안 봐도 되죠? 얘가 뭐를 일으킨다? 유전적 거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생각해서 쭉 읽어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유전적인 거부를 일으키는지를 쭉 읽어 내려오면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쭉 생각하고 넘어오시다 보면 그러나부터 봅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면 되죠.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서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하라. 무조건 얘가 원인이니까 얘를 없애라죠. 따라서 미니돼지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럼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결론. 그동안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자, 굉장히 긴 지문인데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뼈대만 읽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뭐냐면 첫 단락에서 어떻게 무엇에 대한 어떻게를 찾아냈으면 어떻게 이식 편의하지? 그런데 첫 단락에서 동종 편의에는 문제가 있어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지? 면역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지? 동종의 반대인 이종이야. 그럼 이종도 더 면역 반응이 심할 텐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제거된 미니돼지. 또 면역 반응 거부를 일으키는 내인성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이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틀이 너무 쉽게 문제 그리고 원인, 해결책 어떻게 이런 단계로 과학기술 지문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이 뼈대를 가지고 빠르게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들은 전체 글 맥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읽어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 있으면 다 읽어보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면 잘 안 볼 테니까 정말 뼈대만 어떻게 읽는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 거지 이 제시문을 완벽히 분석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기술은 바로 이 어떻게가 포인트다 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지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어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